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1일이죠. 오늘 목요일입니다. 장 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말이다 꾸이네. 저는 한국 AI 투자센터 홍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오늘 이제 3, 6, 9, 12 쿼드러플 위칭데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옵션과 선물이 동시만기. 그러니까 평소에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 있는 만기는 뭐예요? 옵션 만기고 369, 12 요거는 이제 선물 만기. 그걸 이제 같이 선물 옵션 만기, 쿼드러플 위칭데이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때는 이제 변동성이 큰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보통 매물 부담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미수나 신용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지만 우리가 포지션이라는 건 청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무조건 상대방이 얼마 주식을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1억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그게 신용이야. 근데 그게 이제 신용이라 그래가지고 만기가 이제 오늘인데 무조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클까 작을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죠? 만기가 연장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이 돈 내고 상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100% 맞추는 거는 그래서 옵션 만기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만기에 이만큼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라고 해도 그게 무조건 시장에 출회될지 아니면 롤오버 될지 이제 그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롤오버 같은 경우는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만기를 다음 달로 넘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롤오버 하는데 이제 비용이 듭니다. 뭐 거래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급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옵션 만기는 거래 그 변동성이 좀 큰 게 일반적이고 매물 압박이 큰 게 일반적이다라고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하고 있죠. 이제 그 부분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모처럼 만에 좀 상승을 해서 지수는 3013포인트 코스피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은 매수가 폭발을 했네요. 1조 9천억 매수했는데 참 요즘에 그래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지수도 변동성이 큰 거지만 매수 매도에 대한 규모도 예전보다 확실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매수 많이 했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오늘 매도. 근데 이제 이 기관들의 매도를 보니까 금융 투자, 그다음에 뭐야 연기금 얘네들은 맨날 팔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장이 낮잖아. 그지? 근데 이제 비중을 맞추려고 판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물론 돈 벌었으면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글쎄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더 먹을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딱 목표치에 맞게 먹는 게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연기금의 매도는 다소 부담인 건 분명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사주니 우리나라 시장 오늘 급등했네. 그죠? 어제도 외국인들이 여러분들 매수했어요. 언제? 시간에 단일가 끝나고. 4,800억 원의 매수를 어제도 이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 우리나라가 빠졌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양호한 마감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덕분에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마치 기분이 좀 그러네. 배식해주는 느낌이에요. 그죠? 야 줄 서, 내가 한 그릇씩 줄게.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줄게. 너희는 먹어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로 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지나면은 큰 연관이 없어요. 큰 연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많은 개인들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 왜 그러면 남의 돈을 땡겨주나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들이야 내가 주식을 사고 팔고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간단하게 조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지냐면, 자,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로 보니까 얼마냐면 2,400조네. 와, 돈 진짜 대박이네요. 그죠? 옛날에 비해 상시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이 2,400조입니다. 언제? 3월 11일 기준이네요. 외국인 보유 비율은 여러분들 32%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2,400조에서 몇 퍼센트? 32%.
그러니까 800조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분상으로 평가금으로. 그죠? 그럼 뭐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계산 한번 해보자고. 800조 원어치 있어. 10% 올라가. 그럼 얼마? 80조의 평가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지금부터 매수해갖고 얘네들이 야 고점에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그지? 이미 주식을 갖고 있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자기들이 사서 땡기는 거지. 이거 원래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외국인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2%입니다. 외국인이 적게 갖고 있어. 800조 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주식이 빠지는 것도 원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800조 원어치 여러분들 계좌에 갖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다.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달러 약세, 강세 이런 구간들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아니면 안 보시는 분들, 근데 안 보는 개인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 결국에는 상대방한테 내가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죠? 공부 안 하는 개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물량을 비싸게 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즉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좀 알자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도 그랬잖아요. 시장은 아직 어렵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포기할 자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있어요. 시기. 나쁜 시기, 좋은 시기, 비싼 시기.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거고 그게 결국 타이밍이잖아. 그죠? 아무튼 어찌됐건 지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왜 많이 사두느냐? 어차피 얘네들이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이 많다. 그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언제 많이 살 수 있는 그림으로 가느냐? 그럼 우리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그죠? 이제 이게 그래서 핵심 포인트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은 얼마 전에 제가 나스닥 선물은 뭐 기적반등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나스닥 선물은 기적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걸 이제 지표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3,000원 찍었어요. 13,000포인트 찍었습니다. 넘어갔죠. 제가 어디 13,000까지도 못 가면 그거는 약한 건데 적어도 일단 반등 사이즈가 뭐 약하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1.3% 올라요. 뭐가? 나스닥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일단 반등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우리나라도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제 이게 지금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심각한 치명상을 입히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슈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아서 잘 지나가는데 개인들만 그냥 누군가는 털리고 누군가는 저점 매수하고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만. 그죠? 어제 무조건 개인들이 털리거나 오늘 아침에도 반대 매매 때문에 털린 개인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그게 왜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누군가 또 털고 땡기고, 그죠? 고점에서 또 누군가에게 물량을 또 집어 던지고 이런 상황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왜? 어쩔 수 없어.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거를 이제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11일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채권. 채권 내가 지금 발행했으니까 살래 말래 이거예요. 사주면은 내가 이제 이자 줄 테니까 돈 내놔 이거거죠. 그거 이제 진행이 됐고 오늘 새벽에 마감된 건 좀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년물 국채 입찰도 잘 됐고 얼마 전에 3년물도 잘 됐고 30년물도 무난히 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은 자 지금 크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21선. 자, 지금 코스피가 오늘 3013이죠. 자, 근데 이제 얼마 전,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시장이 오늘 결국에는 급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목이 말라요. 그죠? 아직까지는 목이 마른 시장인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박스권이죠. 예. 이 박스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악재들을 반영시키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시장은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이게 횡보하면서 흔들어 제끼니까 이 주식을, 그러니까 고점에 주식을 사신 분들은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지?
그러니까 고점에 너무 내가 주식을 많이 담아놓고 있었다면은 지금의 어떤 변동성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 주 뭐 월요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제 같은 상황 개인 투매 나왔죠. 그런 개인 투매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투매는 왜 동참을 하죠?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지. 뭐 여러분들이 어저께 느끼셨던 심리는 뭐예요? 아, 짜증난다. 주식 접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조금 하면은 그런 어떤 투매 상황이 안 나오는데 다수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21선까지는 열어두자. 그게 지금 지수로 보니까 몇 포인트냐? 이거는 왜 지표가 안 나와 있나? 잠깐만요. 설정 좀 바꿀게요.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꾸는 거구나. 설정값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지표값. 3061이네. 지금 보니까 한 3060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60을 내일 만약에 안착해서 끝난다, 아니면 터치해서 끝난다, 터치하고 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안착해서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봉은 양봉 전환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봉이 양봉이 되면 결국에는 이 조정도 역시 양호한 조정이었구나.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시장이 되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작년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은 여러분들 장난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오죽하면은 증권사 직원들 야 주식 사지 마. 그다음에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 모두 다 주식 사지 마라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 얘기는 안 했어. 바닥에서는 그 이야기 안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좀 불안한데 약간 조금 더 빠지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 이야기는 했죠. 요 자리에서. 근데 거의 막판에 개인 투매가 막 쏟아졌거든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정말 여기저기서 주식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여러분은 주식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사세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기업 좋으니까 더 갑니다. 이럴 때는 절대 사면 안 돼요. 뭔가 내가 매수가 애매할 때 있죠, 여러분들. 매수가 애매할 때 주식을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좋아서 죽을 것 같으면 팔고, 겁나서 죽을 것 같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거든요, 주식은. 하지 마시라는 거 안 하면 돼요. 버틸 때 그러니까 버티셔야 될 때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조금 버텨내면 되거든요. 그것만 잘해도 사실상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항상 거꾸로 해야지. 그러니까 알아도 내가 이거를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빌려서 하거나 신용비수 써서 하는 뭐 같은 거지만, 애초에 그렇게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으면 옷이 굉장히 삐뚤어지는 거인 거죠. 예. 왜? 이미 나는 비중을 실어서 신용비수로 질러놨는데 밀려버려. 손절하기도 애매하지. 버티자니 어떻게 힘들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황이에요, 상황.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진짜 우량주로 들고 있어도 어저께까지 삼성 SDI 갖고 있었는데 저도 어저께 팔았어요. 아니면 오늘 아침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일 억울한 거예요, 사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매매할 때는 지금 시장이 진짜 뭐 주지 않는 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런 구간에서도 털린 개인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정받을 때 내가 안 털리게끔 전략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화요일 날도 이야기하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 드렸어요. 뭐 오늘 개인 투매 나왔으니까 외국인 수급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외국인이 조금 약간 좀 신뢰도가 없으니까 확인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도 개인 투매가 나온 자리다. 그거는 뭐 긍정적이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루 이틀 차이잖아. 지금 보시면 이틀만 참았으면 삼성 SDI는 안 털릴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절대 팔지 말아야 될 구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팔지 말아야 될 구간들은 결국 뭐냐면 내가 물렸는데 내집 매수했는데 어디 정도까지는 적어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위치들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저 위에서 안 샀겠지, 그죠? 삼성전자 막 90 매칭에 사놓고 기다리고. 제가 이 얘기 했을 때가 언제예요 도대체.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하는 건 지금 자리에서 그렇게 겁 안 난다 그랬지, 최대리잖아. 지금 뭐 81,000원 83,000원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박스권이 아직도 박스예요. 그러니까 얘가 추세를 만들어 얘가 돌파가 되면 우리나라도 어디 3,100이 넘어갈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10조 원 샀는데 누가 미쳐서 돈으로 이걸 10조 원 이상 땡겨주게, 그지? 10조 원을 매수했다? 그러면 누군가 10조 원 이상 매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수익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누가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시그널들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HTS를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장중에, 그래서 주식도 관찰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루 추이는 그냥 당일 추이밖에 못 보거든요. 추이라는 건. 아니면 이제 수치는 이제 지나고 나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보통 이렇게, 오늘도 결국에는 보시다시피 어때요?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니까 시장이 땡겨지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코스피 코스닥 똑같아요. 동학개미가 많이 사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장은 결국 외국인 아니면 기관들이 매수를 해줘야 돼. 아니면 진짜 동학개미들이 미쳐갖고 그냥 화수분 돈이 마르지 않아. 그래서 계속 비싸게 사주면 몰라도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사줘야만 탄력이 붙는다는 얘기지. 탄력이 이제 붙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 어떻게,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 시장이 어떻게 같이 올라가요.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팔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외국인이 팔면 요즘에 기관도 같이 팔더라고. 똑같아요. 무슨 이제 꼬붕도 데리고 다니듯이 같이, 야 팔자, 그럼 같이 팔고, 그럼 개미만 어떻게 왕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팔면 기관들이 사주면서 어떻게 균형을 잃었던 구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 위치가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사주면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 기관이 사주면 지수가 반등. 근데 이제 이럴 때 투매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사주면 개인들은 팔겠죠. 왜? 1대1 거래예요. 내가 팔면 상대방이 사는 거고, 내가 사면 상대방이 파는 거예요. 그 위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사는 경우가 많지. 근데 이제 반대로 개인들이, 그러니까 지수가 보통 빠지면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수가 빠지면, 지수가 밀리면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게 일반적인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별다른 메리트가 여러분들 평소엔 수급적으로 없어요, 사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투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팔 때 시장이 빠질 때가 있어요. 시장이 밀리니까 개인들이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무섭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이제 파는 거거든. 야,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일단 내 거 팔자. 왜? 본인 스스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지. 내 투자금을 지켜야겠다. 근데 개인들이 팔았는데 외국인 기관이 사주니까 개인들이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들은 결국 뭐예요? 메이저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게. 그럼 개인들이 팔면, 아, 신나네. 누가 사? 외국인 기관이 사. 그러면 걔네들은 바보가 아닌데 그걸 왜 물량을 받겠어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내지는 본인들이 땡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중요한 건데, 어제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관찰력이,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야 돼요. 왜? 지표로는 이게 안 나와요. 지표로는 이제 안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오후장에 막 밀었죠. 어제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이렇게 딱 보시면은, 코스닥 보시면은 개인들이 샀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2,000억 매수하다가 매수가 어디 1,500억으로 줄었어요.
언제, 종가에, 미니까. 이런 구간에 대한 포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샀는데요라고 해갖고 개인들이 매수했는데요가 아니라 개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감이 결여돼서 파는 구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길면 길수록, 그 다음에 액수가 크면 클수록 시장은 어떻게 반등 포인트 훨씬 커집니다. 당연하겠지. 왜? 저점에서 세력들이 그 물량을 받은 거니까 당연히 많이 땡겨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저께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장중에 코스닥이 개인들이. 근데 오후장에 밀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 매수폭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한 500억이 어떻게 돼요? 투매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야. 근데 장중에 투매가 나올 정도면 이거는 뭐 스탄강 미수 신용 쓰는 사람들은 그냥 털렸다고 봐도 무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 큰 금액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그 물량을 받자마자 지금 어떻게 해? 외국인들이 지금 땡기잖아. 오늘. 근데 이 물량을 한 번에 받은 게 아니라 월요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조금 땡기는 척 하더니 또 죽이고 했거든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지금 발생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이제는 마음 놓고 주식을 해도 되나요? 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생각을 하실 텐데 100%라는 거 여러분들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적어도 팔 자리가 아닌데 팔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확인을 다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내가 진짜 설령 저점에서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 전에 뭔가 조정의 낌새가 있을 때 현금을 만들어 놓고 시장을 보든가, 아니면 저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이런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주식이 사실 그래서 어려운 거지 사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는 항상 올라갈 때 저는 추격하지 마시고 고점 라인에서는 현금 비중 무조건 20-30% 내진 그 이상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순환시키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 왜? 조정이라는 건 나 이제 조정 받습니다 하면서 나오지 않거든. 어느 순간 한 방에 그냥 꼬꾸라져요. 한 순간에. 근데 요즘에 확인하면 좀 늦더라고요. 시장이. 옛날과 좀 달라졌어. 확인하면 늦고요. 확인하기 전에 일단 미리 움직여 놓고 나서 나중에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변하지 않는 시그널은 그거다. 결국은 뭐야? 개인 투매. 제가 방금 증상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개인들이 팔 때는 보통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개인들이 파는데 시장이 빠질 때 있어요. 그런 구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루로 봐도 괜찮고, 아니면 장 중에 그런 흐름을 보이는 구간들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개인 투매가 나오는 거니까 그 자리는 매도 자리가 아니라 홀딩 내지는 매수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럼 오늘 2% 올랐어. 코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절대 아니죠. 고점에서 한 13%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2% 올라간 거예요. 그럼 고점 대비 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한 10% 정도 밀린 상태지. 그럼 적어도 여기서 925가 넘는지 안 넘는지는 확인해야 돼요. 925가 넘는지 안 넘는지는 확인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얘기를 들어도 실전에서 써먹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개인 투매가 나올 때는 진짜 변동성이 크거든.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증상, 그래 홍 전문가가 얘기하는 대로 진짜 투매 나오네. 오케이, 나는 이제 버텨야겠다. 하지만 실전에서 혼자 힘으로 스스로 이거를 딱 보고 무조건 난 매수하겠어.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주식 경력이 그래서 중요해. 사실 1, 2년 갖고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왜? 1, 2년 안에 진짜 작년 시장, 그러니까 보통 30에서 50% 시장이 빠지는 시장이 여러분들 5년에서 10년에 꼭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운 좋게가 아니라 운이 좋을 수도 있지. 내가 주식을 처음 했는데 그게 진짜 작년 3월인 경우처럼 누군가는 운이 좋으실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했다가 내가 만약에 내년에 그런 거 얻어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 벌었던 거 그냥 다 토하는 거예요. 존버가 요즘에 되게 유행이더라고. 여러분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포스코 여러분들이 2008년도 2010년도에 사셨어봐. 지금 존버했다고 돈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버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항상 캐라는 거지. 봐봐, 포스코 어디에 있어? 2008년도 여러분들 76만 원이 고점인데 존버가 답일까? 10년 넘게 갖고 있었는데.
지금 2008년도에 매수한 사람, 2007년도에 사신 분들은 13년, 12년, 14년이 지나도 어떻게 아직 반토막이 넘어요. 존버가 답이에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갖고 여러분들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주식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나스닥이 기술적 반등 보일 구간인데 우리나라 흔들어서 툼에 나왔어. 그러면 지금 자리는 팔면 안 된다. 결과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이번 주에도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지? 물론 그거를 이제 버티고 하는 과정은 쉽진 않다, 순탄치는 않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반등이 굉장히 좀 빠를 수 있는 구간이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 빠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자동차 내지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금 명확하게 또 다시 증명이 된 게 여러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차 전지는 지금 삼성 SDI,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거 보니까 반도체, 그죠?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메모리는 1등이죠.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삼성전자는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신고가 날 때 얘는 박스가 뚫릴 거라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세 이탈 없는 것도 추세 이탈 없는 것도 굉장히 조금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뭐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좀 추세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뭐 LG 화학이라든가 SDI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죠. 근데 셀트리온은 아직 좀 세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강하게 좀 치고 올리는 거 보면 확실히 지수 올라갈 때 얘네들이 주도주고 대장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뭐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장이 빠졌다 올라올 때 뭐 할 수 있어? 좋은 게 뭔지 알 수 있는 거지. 좋은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세니까 내가 이 포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손실이 일지언정 포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략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증시가 간다라고 분석하는 투자자들 분들도 계세요. 나는 증시가 갈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산업, 그거를 일단은 포트에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매 나올 때는 결국은 뭐 하자? 개인 투매가 나올 때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 내지는 홀딩이다. 근데 그 증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최소 내공 5년 이상 가야 여러분들 스스로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갖고 매수다 아니면 여기서 홀딩이다, 그거를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최소. 근데 그게 아니면 무조건 휘둘립니다. 혹시 이번에 다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요. 여지없이 털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에선 이제 이 부분이고, 일단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또 이제 실전에서 써먹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것만, 왜 요즘에 사실 개인 투매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개인 투매 우리가 보는 게 구간적으로 보면은 요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조금 나오거든. 이전에는 개인 투매 안 나왔어요, 여기서. 노. 개인 투매가 나오는 증상을 보기가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요즘 같은 흐름에서는 발견이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부가 좀 되실 수 있는 거지. 자, 수고들 하셨고 오늘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내용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